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새벽입니다. 전인식입니다. 어제 엄청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진짜 무죄인가? 어제 오후 2시 반이 지났을 때 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그 전에 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재판부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빌미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김진성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막상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가 보내주는 의견서를 읽어보라고까지 말을 한 이재명에게는 면죄부를 준 겁니다. 다시 이 사건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 사건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KBS 최철호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이 김병양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병양 시장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둘러싼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양 시장은 불법 통화 녹음을 공개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최초로 검사 사칭 통화를 바로 곁에서 도운 데다가 검사 이름까지 알려주셨다고 그러죠. 바로 곁에서 도우면서 자신이 제보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최초로 PD에게 그 통화 녹음 테이프를 전달하는 장면까지 연출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김병양 시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되레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끝에 이재명은 2004년 공무원 자격 사칭과 검사 자격을 사칭했다. 이게 공범이 됐습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과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결국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4년이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상대 후보는 검사 사칭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었고 이재명은 기소가 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에는 김병양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김진성은 김병양 시장이 KBS에 대한 고소를 취하면서 김병양과 KBS 사이에는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이 주범으로 몰아가자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석과 20년 넘게 호영호재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김진성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백인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의 뒷배였던 바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김진성은 2014년 백인동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이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자 김인섭을 자신이 정바울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이 백인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인섭을 밀어주기로 이야기한 거로 생각을 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묻자 김진성은 네 하고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공판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위증교사 힘을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김진성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기억을 더 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 등등 12번을 이야기했다. 이재명은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KBS와 김병양 전 시장이 고소 취소를 협의한 건 사실인데 그런 내용을 증언했다고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에 반해 부당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위증이냐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왜 불거졌을까요? 검찰이 작년 백인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인섭의 로비를 증명하기 위해 김진성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 휴대폰에 남아있던 이재명과의 통화 내용이 검찰에 걸린 겁니다. 원래는 김진성의 휴대폰을 통해서 김인섭을 어떻게 정바울에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바로 위정교사를 한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결정적 이유였던 김진성 증언의 숨겨진 배경이 드러난 겁니다. 이건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김진성의 증언이었고 그 김진성의 증언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바로 이 휴대폰에 있는 이재명과 김진성의 대화로 입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유죄인 것은 명확하다. 이건 절대 무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검찰이 압수한 김진성 휴대폰에서 당시 증언을 하기 전에 김진성과 이재명이 통화를 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김진성에게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똑똑하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김진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위증교사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이 말은 KBS와 김병양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다. 그러니까 KBS와 김병양이 짰다. 나에게다 뒤집어씌웠다. 이걸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위증교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기억이 없다는 김진성에게 자신이 쓴 억인서를 보내주겠다고도 합니다. 그걸 읽어봐라. 이거보다 더한 위증교사가 어디 있는가요? 저는 법을 몇십 년 파먹었습니다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김진성은 재판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 이렇게 자백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이렇게 통화를 해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자꾸 말을 좀 해달라. 그리고 억인서를 보내주겠다. 그대로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검사 사칭 사건이 공동 피고였던 최철호 PD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그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를 합니다. 닥친 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조중식 뉴스 총괄 에디터는 법을 무기처럼 휘두른 이재명 대표라는 월요일 신문 칼럼의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인의 운명이 유권자와의 정치 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갈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고소왕 이재명 대표는 이를 자초한 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위증교사 사건도 그리고 이 바탕이 됐던 김병양 시장과 사이에 벌어졌던 검사 사칭 사건도 모두 법을 무기로 여겼던 이재명의 탓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며 제가 장황스럽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어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내린 이재명 무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기록을 전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위증교사 사건이 전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안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은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김진성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동인 부장판사로서도 그 위증 자백을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하니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은 이재명의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재판부는 위정교사의 고의가 없었으며 억인서를 보내 읽어보도록 한 것도 방어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없는 말을 이재명의 교사에 의해 위정했다고 자백을 한 김진성의 위정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막상 교사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하면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딱 3번 판결 같지 않은 판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1월 건기에 하루 60mm 비가 왔고 그 이튿날 40mm 비가 왔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이 무너졌는데 그 때문에 공사가 한 2년 7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니까 이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를 천재지변에 의한 붕괴다. 11월 건기에 이틀 동안 비가 100mm 왔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 사유다. 이래서 심리 없이 상고 기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양복 대신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도저히 법정을 존경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그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는 경멸할 법관보다는 제 양심상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받아야 할 법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만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정교사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유창훈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위정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 뒤에 따라 붙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재명 재판으로 다시 둘로 쪼개졌습니다. 어제 택시를 탔더니 이체를 알아본 기사는 판사와 이재명을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기사가 반대 진영이었다면 택시 안은 아주 어슬어슬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재명은 우리 사회를 아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은 두 세력이 결집을 해서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재명 세력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사전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 추산 400여 명인데 이들이 끌고 온 트럭에는 사법부 건조 이렇게 적혀 있고 검은 리본을 이렇게 영정사진에 붙인 것 같이, 그러니까 영정사진 같은 사각틀이 있었습니다. 이 사각틀은 지난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한 손에 파란색 풍선을 들고 있던 이들은 이 외에도 이재명 무죄, 정치검찰 해체 등을 외쳤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지지자는 연단에 올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정권 잡는 그날까지 건강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회자는 정치검찰, 정치판사 윤석열 탄핵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건너편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는 이날 12시부터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신자유연대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참석 인원은 그 반대쪽보다도 3배 이상 많은 1,50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자가 이재명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아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선고는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정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살펴봅시다. 이재명의 진짜 리스크는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원지방법원 11부에서 심리할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하필 이 재판부에 신준우 부장판사가 하는 이 재판부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즉 배임죄도 재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단독 판사에게 갔다가 다시 재배당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루된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이미 선고받았으며 주요 증거도 이화영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증거 조사를 끝내서 아마도 6개월 정도 재판 끝에 결심 공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이번 29일에 있는 이화영의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9년 6개월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화영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이 됐죠.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20몇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재명은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때마침 그때쯤이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고등법원 3개월, 대법원 3개월이니까 아마 이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무렵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백인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거기에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까지 병합을 한 사건은 어차피 2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도 이재명은 살아날 길이 희박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언론에 나온 이런 보도 저런 보도를 모두 다 끌어모아놓고 봤습니다. 결정적인 김동연의 판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재명이 정인 김진성과 통화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이 김진성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점을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장황한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습니다. 나는 이재명에게 도저히 위증교사를 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김동연 판사의 양심입니다. 이것입니다. 이재명은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모두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사건 선고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빨갈까? 혹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일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인사를 할 턱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선고 후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자,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죽이는 정치를 해온 자는 누구인가요? 민생을 도외시한 채 먹사니즘 같은 이상한 조언을 외치면서 이재명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탄핵과 특검 법안만 남발을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새삼스럽게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재명은 그 뒤에 자신을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장애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 참 어려운 사자성어를 찾아왔습니다. 장애일속. 이쯤 되면 이재명은 탈속한 선인 같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 공직선거법 위반,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사건,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들, 성남 FC 후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이 모든 것을 다 용서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까? 아마 그럴 기회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